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정말 죽을 맛이죠. 저도 정말 그 피해가 상당한데요. 사실 뭐 이 정도 폭락장 내지는 손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멘탈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좋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에 우리가 뭐 돈이 깨지고 손실을 본 것은 분명히 속상한 일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주식을 안 할 것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똑같이 30%의 폭락장을 얻어맞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 투자금이 1억일 때 맞는 것과 나중에 10억, 20억으로 불어났을 때 30% 맞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투자 금액이 클수록 데미지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나마 투자금이 적을 때 미리 멘탈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 정도 폭락장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었고 이보다 더한 폭락장도요. 분명히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큰 수익은 거둘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남들이 다 쉽게 돈 버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엄청난 마음고생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폭락장에도 삼성전자를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생산에 약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량을 지금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차량용 반도체는 주로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8인치 웨이퍼는 반도체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이 안 되는 반도체입니다. 진짜 돈 되는 반도체는 12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초미세공정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돈 되는 반도체가 주로 5나노에서 생산이 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그리고 PC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입니다. 그럼 반도체 제조업체가 나쁜 놈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정말 크게 감소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하니까 당연히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업체의 주문량을 줄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주문량을 줄여야 되니까 차량용 반도체 라인을 더 돈이 되는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을 하면서 다시 또 차량용 반도체 완성업체들이 반도체 주문량을 늘리겠죠. 자, 그런데 반도체의 특성상 라인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생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TSMC 같이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들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DB하이텍이 주로 8인치 웨이퍼를 많이 생산을 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TSMC처럼 굉장히 대규모로 운영을 하는 그런 파운드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 돈이 되는 스마트폰 반도체도 부족한 상황에서 돈이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갑자기 생산을 해줄 리가 없겠죠. 더구나 반도체의 특성상 해주고 싶어도 빨리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수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0% 이상 팍팍 올리고 있는데도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는 돈은 얼마든지 올려줄 테니 제발 좀 반도체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죠.
자, 게다가 작년에 마이크론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D램 공장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정전되고 말았는데 그 잠깐의 정전으로 아직까지도 완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죠. 반도체의 제조 공정이 너무나도 복잡하다 보니까 잠깐만 정전이 돼도 대부분의 반도체를 다 폐기를 하고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정전이 되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많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마이크론 하나의 기업이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장 하나가 몇 달 동안 멈추게 되면 그 타격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도 불과 얼마 전에 한파로 인해서 정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죠. 사실 이 정전은 이미 예고를 하고 전력을 끄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겨서 빨라야 5월 중에나 완벽히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오스틴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도체 생산에 자꾸 차질이 생기니까 반도체 가격은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반도체가 없다고 난리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죠.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사 대비 낮은 시총입니다. 현재 애플의 시총이 2225조, TSMC의 시총이 67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총은 485조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파운드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점유율을 봐도 TSMC는 약 55%, 삼성전자는 18% 정도밖에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이것은 파운드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얘기고요. 전체 사업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영업이익률에서는 떨어지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죠. 그런데도 시총은 TSMC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애플이 삼성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높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기업인 건 사실이지만 시총이 4.5배 정도 차이 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총 4.5배는 지나치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실적에 비해서 경쟁사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과 비교를 해봐도 작년 저점 대비 2배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뭐 3배에서 5배 오를 때 삼성전자는 2배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는 평균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이 남들 다 오를 때 조금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강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죠. 세 번째로 이번에는 매출 얘기를 바로 해보겠는데요. 작년 연매출이 약 240조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36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수치고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초우량한 기업이 폭락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로 폭락장을 두려워해야 될 기업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급등주 또는 테마주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를 보면 실적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좋은 우량주가 주가가 빠지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현재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량을 보면 110조가 조금 넘거든요. 말이 110조지 이 정도 돈이면 웬만한 대기업 몇 개쯤은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게다가 작년 기준으로 R&D 투자 규모는 세계 4위였습니다. 최근 4년간 R&D 투자 규모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는 4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1위에서 4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현재 평택 고덕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반도체 공장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도 많이 봤고 실제로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고덕 반도체 공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느 정도 규모로 건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몇만 명이고요. 진짜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말로 지금 삼성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할 거 없이 대다수의 종목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덜 빠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해결이 되면 주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배당금 받아 먹으면서 돈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수량을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실적 좋고 튼튼한 초우량 기업이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걱정할 이유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기운 차리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